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두각학원에서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한울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막 입시 상황이 막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막 고민도 걱정도 많고 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뒤에 설명에서도 좀 유용한 정보를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학생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내신을 좀 챙기면서 수능을 병행했던 케이스인데 제 엄마가 너는 뭐 하나 포기하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이 무너질 거다. 힘든 건 알지만 끝까지 붙잡고 가야 너는 뭐라도 하나 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되게 맞았던 방법이었고 우리 아이한테 어떤 게 잘 맞고 영리한 선택이 무엇일지, 무엇이 유리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탐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을 다 이렇게 세세하게 챙긴다는 건 사실 쉽지 않고 어떤 한 과목에 있어서는 믿고 맡길 만한 선생님, 쭉 따라갈 만한 커리큘럼 우리 아이한테 뭐가 맞을지 이렇게 딱 정해놓는 것도 상당히 이제 어머니들 멘탈에도 도움이 되실 텐데요.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보고, 이거 우리 아이가 요즘에 갖고 있는 고민과 상당히 잘 맞고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네, 시간표 맞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에서 학석사를 졸업을 했고, 이후에 좀 연구원 생활을 3년 정도 하다가 강사로 전향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수업하다 보면 제 기상천외한 질문을 할 때도 많고, 생각보다 되게 깊이 있는 질문을 할 때도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되게 풍부하고 다양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는 강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문제풀이에서도 좀 인정을 받은 거인데요. 그 과학 강사 선발 대회 물화생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문제를 출제하고 변형하고 풀어내는 뭐 시간에 맞게 하는 것들 등등등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부분 화학 최종 그 1등을 한 오, 오. 네, 이니까 좀 믿고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화학원은 총 4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워낙 어디 가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사단원이 킬러 문항에 출제되는 그러니까 표나 그래프 같은 것들이 많고 수식을 좀 전개해서 풀어내는 계산 풀이 능력 같은 것들도 많이 요구를 하는 거여서 내신이나 수능 가리지 않고 이제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고요. 또 개념을 한번 배우더라도 문제풀이를 잘 하게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 3단원은 원자와 분자를 배우게 되는데 여기는 상당히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원자를 잘 알아야지만 걔네들이 모여서 만드는 더 큰 물질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3단원 문제는 2단원하고 같이 엮어서 내신이나 수능이 다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은 좀 꼼꼼하게 개념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그런 특성이 있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화학원에 대한 궁금증을 살짝 해결을 해드리고 싶은데 수능에서 화학원 선택하면 절대 안 된다더라. 요즘에는 진짜 고이고 고여가지고 1등급 받기도 되게 어렵고 또 막 수학도 되게 잘해야 된다더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을 어떤 아이가 수능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 같은 것들 지금 현 트렌드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또 내신하고 수능의 연계성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오늘 뭐 수시냐 정시냐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탐구 과목에 있어서는 내신을 해보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시로 갈 게 확실하더라도 탐구는 좀 내신 때 진심으로 해봐야 정시 때 어떤 걸 선택할지 가닥을 잘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내신 시험들이인지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져온 거는 물화생지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수능 올해 6월 9월 1등급 컷을 맞았을 때 받을 수 있는 표준 점수예요. 일단 환산한 표준 점수가 입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현저하게 낮다면 사실 선택하는 게 정말 안 좋죠. 근데 봤을 때 물론 요즘에 평가원의 기조가 어떤 걸 선택해도 유리하거나 불리하는 게 없이 고르게 내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정확하게 같을 수는 없고 1, 2점 차이긴 하지만 화학을 선택하는 게 좀 나쁘지 않은 옵션으로 보이죠. 1등급 컷만 맞는다라고 했을 때도.
그리고 그래봤자 1등은 맞기 어려우면 말짱 도루묵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소개해드렸던 어렵게 출제된다고 했던 1사단원의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이유는 선택자가 너무 적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물리나 화학 같은 기초학문을 조금 더 한 학생들을 뽑고 싶은데 계속 생물이나 지구과학으로만 아이들이 쏠리니까 어떻게 하면 끌어올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으로 난이도를 낮추자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렵게 출제되는 1사단원이 정말 요즘 많이 쉬워졌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2, 3단원의 개념적인 부분이 뭐 조악하게 나오냐? 그것이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막 지구과학처럼 저기 어디 구석에 있는 거 혹은 최근에 발견된 새로운 지식 같은 거 교과서에 잘 없는 거 그런 것들은 절대 나오지 않고 어쨌든 물리화학의 특징은 좀 오랫동안 쌓여온 학문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애들이 끔살 당한다라고 하는데 의문사 당할 일은 없는 그러니까 정말 작정하고 준비하고자 하면은 만점 받기는 가장 쉬운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약간의 수학적인 개념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한데 특히 비례관계 왜 초등학교 때 소금물 타고 시소에 앉고 누가 더 무겁니 가볍니 했던 그런 비례관계들을 잘 이용했을 때 이 화학 문제들이 굉장히 빠르고 쉽게 풀린다는 거를 경험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추구하는 게 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정말로 내신을 내가 이번에 2학년 때 열심히 해보면서 수능 선택 과목으로서의 화학을 테스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인데요. 있습니다. 모든 과목이 거의 그렇기는 하지만 내신이 거의 수능과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건 거의 모든 탐구 과목이 다 그렇기도 하고 예시로 한 두 문제 정도만 가지고 왔는데 여기 내신에 있는 요 킬러 문제라고 했던 게 2월 평가원 기출하고 완전히 그림이 똑같고 숫자만 살짝 달라지고 그림이나 그래프 같은 것들이 웬만하면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신 고득점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평가원 수능 교육청 기출 문제 위주로 기본적으로 풀고 거기에 변형을 해서 달달달 거의 암기하고 들어가기까지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수능 선택 과목으로서의 그런 것도 엿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겨울방학 앞두고 있고 어떻게 그 내신을 잘 준비하면 좋을까? 이왕 준비할 거 우리 잘 받으면 좋잖아요. 먼저 첫 번째는 개념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지금까지 화학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나 혹은 했지만 좀 예전에 돼서 많이 까먹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 의미 있게 개념 한 번은 다지는 게 좋겠죠. 그때 진짜 그냥 암기식으로 뭐 이 단원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다던데 하고 휘뚜루마뚜루 휘발되는 개념은 정말 의미가 없겠죠. 겨울방학 때 했어도 그러면 기말 막상 이제 학교 들어가가지고 개학했을 때 또 까먹은 상태예요. 몇 개월 잊으면서도. 그래서 저는 제가 학생 때 공부했을 때 이걸 왜 배우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 같은 것들이 납득이 되고 그게 머릿속에서 질서정연하게 구조화 됐을 때 그때서 비로소 이제 완전히 기억에 남는 제 것이 되는 공부를 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도 개념 공부할 때 그런 좀 내용의 구조화,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자기가 왜 이것을 공부하고 중요하고 시험에 출제되는지 납득되는 그러한 개념 이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또 1사단원의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깊이 있는 개념이 있다라기보다도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잘 푸는 능력이 중요해요. 특히 이제 1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가면 1단원만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자기가 겨울방학 때 꽤 나름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막상 시간 재고 그 긴장되는 상황에서 잘 봐야 되는 압박 뚫고 잘 보기는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또 좀 자기의 예상과 어긋나게 됐을 때 나 그냥 포기할래 라고 해버리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2학년 1학기 첫 단추를 정말 잘 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겨울방학 때 특히 1단원 문제풀이 화학은 꼭 잡고 가야 된다. 이거 부탁드립니다. 1단원 집 가서 1단원 화학은 정말 열심히 하자라고 꼭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 풀 수 있는 실전 개념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겨울방학 때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비율, 비례관계로 화학 문제를 풀어내는 건데요. 이 비례관계라는 게 단순히 1단원에서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고 1단원과 비슷한 비중으로 4단원에서 많이 비례관계가 다뤄질 거고
사실은 정말 잘 보면 2, 3단원도 이 비례관계로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항상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나 나중에 엄청 일타 강사 더 엄청 유명한 사람 되고 막 더 높은 사람 되면 나 화학 과목 제목 바꾸고 싶어 이래요. 그러면 애들이 어그로 끌려가지고 뭐라고 바꿀 건데요 화학을 이러면 나 비율 원 아니면 비례 원 이런 걸로 바꾸고 싶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전 범위의 이 비례 관계를 잘 딱 통달을 했을 때 아주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1단원부터 좀 훈련을 시키려고 하고 그게 훈련이 되면 미지수나 수식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너무 다 좋은데 식 다 세워놓고 계산하다가 실수해 하는 일이 없는 거죠. 왜냐면 식을 풀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표랑 그래프를 또 잘 자료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이건 사실 화학뿐만 그런 게 아니죠. 뭐 이과인 학생들이 전부 다 그럴 텐데 특히 화학이 이게 너무 많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접근할 것인지 어떤 이 표를 대할 때 무엇을 묻고 싶은지 같은 것들을 좀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교재를 보시면 비례관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고 이 비례관계를 쓰는 특징이 표에 주어진 양 밑에 간단한 숫자를 쓰는 건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미지수가 전혀 없어요. 그냥 진짜 1, 2, 3 같은 아주 간단한 숫자이고 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학교 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EBS 수능 특강에서 연계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고 예시 문제인데 이 수능 특강 답지를 보면은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어요. 반응식을 주고 처음에 들어있던 양과 나중에 남는 양, 반응하는 양 같은 것들이 X, Y, A, Z, W 너무 많아요. 미지수가. 이거를 아이들이 직접 시험 시간에 식을 세워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하면 학교 선생님도 그 시간에 못 풀어요. 말이 안 돼. 근데 제가 푼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다예요. 이렇게 실린더에 2, 3 이런 간단한 숫자만 쓰면 기억, 니은, 디귿을 모두 해결할 수 있고 또 다른 예시 문제만 가지고 와도 이거는 교육청 기출인데 이것도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풀이인데 제가 너무 길어서 다 못 가지고 왔거든요. 일부만 잘라온 건데 A, B, W, M, W 너무너무 미지수가 많고 아이들이 진짜 저걸 쓰고 풀 수 있을까? 좀 난 실현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답지를 전부 다 제가 풀어서 아이들한테 제공하는데요, 문제집을. 거기서 발췌한 게 이거예요. 전혀 미지수가 없고 비례식만 가지고 바로 답을 구할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키고 있고 뭐 저 선생님이 똑똑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까봐 하나 더 가지고 온 게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 요 1학기 중간고사 때 봤던 시험지 한 문제인데요. 저랑 똑같이 풀고 있어요. 여기 미지수가 하나도 없고 비례식만 가지고 바로바로 기억, 니은, 디귿을 해결하는 건데 이게 뭔가 간단해 보이니까 좀 그 경지에 도달하기까지 어려울 것 같다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간단하고 논리적이라서 금방 아이들이 채워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번에 1등급 받았던 학생이었고 1단원뿐만 아니라 4단원의 중화반응 양적 관계 좀 어려워한다고 하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슥슥 그어져 있는 게 분수거든요. 계속 비례 관계를 활용해서 특별한 미지수 없이 실수 없이 빠르게 문제를 풀겠다 하는 거고 이게 지금 제가 예시로 풀어준 건데 전부 다 비례 관계로 액선까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풀이가 아이들이 정말 획기적이고 어디서 못 봤다. 이 동네에서 본 적 애들 다 구르다 왔잖아요. 본 적 없는 풀이다. 너무 좋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어떤 시중 문제집이나 뭐 교과서 같은 데서 볼 수 없는 풀이법이라서 저는 제가 제공하는 모든 문제에 제가 직접 해설을 달아놔요. 그리고 전부 다 같은 일관성 있는 풀이로 달아놓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숙제를 할 때도 항상 좀 제 풀이대로 공부를 할 수 있고 금방 좀 체화를 하고 이런 비율 같은 거 수직선도 제가 직접 다 그려서 정답을 구성하고 있어요. 또 이과 아이들 특징이 줄글을 읽기 조금만 길어지면 바로 난독증 오면서 읽기 싫어한다는 건데 제가 그거 알고 있어서 또 모든 문제 풀이 해설 영상을 찍어요. 그래서 나 이거 10번부터 막혀 하면은 집에서 그냥 인강처럼 바로 유튜브 들어가서 10번 들어가서 제가 풀어주는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맞췄더라도 왜 자기 풀이 점검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나 좀 너무 오래 걸린 것 같고 돌아간 것 같아. 혹은
나는 이 문제 틀렸는데 수업 시간에 왠지 다른 친구들은 안 틀려서 소심해서 못 물어봤어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집 가서 제가 전문항을 다 풀어준 영상을 올리니까 그런 것들로 확인하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풀이가 특별하고 어디 없는 만큼 제가 그걸 책임지고 전부 다 이제 케어를 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주로 나가는 과제들은 어쨌든 내신을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 금방 내신 문제들 한 7, 8개년 정도를 제가 전부 다 풀어보면서 이 문제들은 꼭 풀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만 엄선해서 과제집을 구성을 하고 있고, 저도 학생 때를 생각을 해보면 공부에 한 5할은 수학에 썼고 나머지 5할 반에서 국어, 영어, 과학 다 나누려고 하니까 과학에서도 또 화학은 정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거든요. 그거를 너무 알고 있어서 사실 많이 풀면 좋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한 문제를 풀더라도 좀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것들로 구성을 해서 풀리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 가장 많이 애용하는 부교재가 EBS니까 EBS 문제 풀고 플러스 제가 이런 식으로 내신에 변형될 수 있어 하는 것들 같은 게 과제가 되고, 또 기출 문제까지 풀어봐야 고난이도 변별력 문제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통 수업 자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수강평 2개만 가지고 왔는데, 자료 같은 것들 너무 제가 많이 애써서 해설 같은 것들도 만들고 있고, 또 제가 좀 다소 부끄럽게 하지만 그 3년 내내 전교 1등 출신이고 대학교 가서도 4년 장학생 출신인데요. 자, 그게 왜 그러냐? 제가 진짜 똑똑해서는 진짜 아니고 시험에 뭐가 나올지에 대한 감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엄마가 너 좋겠다. 너 그거 하느라 여기까지 거기까지 간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인데, 그게 지금 너무 좋은 게 아이들한테 이제 학교 수업 자료 받아다가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 만들어 주는데 그거를 전 좀 일찍 만들어 줘요. 왜냐면 적중률이 진짜 제가 봐도 좋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문제를 반복해서 풀리면서 아이들이 시험장 가서 오 소름 돋아 막 이렇게 느끼게끔 그렇게 좀 내신을 준비시키고 있고, 제가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성적이 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 오르는 거랑 성적이 오르는 거랑 또 다른 거 아시죠? 분명히 나 시험 가서 잘 볼 수 있을 정도로 평소에 되게 잘하게 됐는데도 막상 시험 가서 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는 결국에는 성적이 잘 나와야 학생들의 성취, 그리고 그 다음 시험을 또 잘 보고 싶은 선순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한 성적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그거고, 저랑 계속 공부하다 보면 막 이래요. 일반 답지풀이 보면 짜증난다.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선생님이 풀어달라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제 문제집 아닌 거 가지고 와서 이 답지 이대로 못 풀겠다. 선생님대로 풀어달라 이런 경우. 그래서 네. 만약에 아이들 중에 엄마 나 개념 다 했고 나름 문제풀이 심화반까지도 풀었는데 난 문제 보면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고 너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려. 시간만 많으면 풀 수 있겠네. 뭐 안 돼. 하는 고민이 있는 아이가 있었다면은 저한테 보내주시면 좀 그런 부분을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는 클리닉은 당연히 오프라인 클리닉 학원에 와서 뭐 시간 맞춰서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제시 확인하고, 좀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밤에 있는 온라인 클리닉인데요. 이거는 저랑 1대1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를 올리면 20분 간격으로 이제 이름을 쓸 수 있는 칸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좀 남들 있을 때 못 물어봤던 거 그런 것들은 여기서 물어보고, 혹은 평소에 시간이 안 돼서 왜 학원 테트리스처럼 맞춰져 있으면 클리닉 시간 안 맞아서 못 가잖아요. 특히 탐구 클리닉까지는. 근데 저는 이거를 밤에 야간에 운영하기 때문에 솔직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거긴 하죠. 11시에는 집에 가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정말 모르는 거 없이 점검할 수 있다 이고요. 이번 겨울방학 특강 제가 하는 수업을 좀 소개를 드리면, 기본만 하고 심화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비율이 기본반은 개념이 좀 더 많고요. 심화반은 많이 문제풀이 위주예요. 그래서 평일에 있는 거랑 주말에 있는 거랑 이렇게 나눠지고, 개념만 수업 먼저 커리 보여드리면은 1, 2, 3, 4단원을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듣고 싶은 친구들은 정말 화학원을 안 했거나 너무 옛날에서 진짜 많이 까먹었다
하는 친구들은 요거를 들으면 되고, 웬만하면 저는 2학년 올라가서 이제 중간고사를 봐야 되니까 심화 수업을 좀 더 추천을 하고 싶은데, 심화 수업은 3단원을 제외하고 1, 2, 4단원으로 되어 있고, 이 1, 2, 4단원은 전부 다 비례관계를 훈련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화학원을 전체를 관통하는 맥이거든요, 이게. 네네.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1단원이 많이 비중이 있을 거고, 요것만 잘 해놔도 4단원이 잘 따라오고요. 4단원은 특히 여름방학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화학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왜 재밌는 학문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잘 풀리기 때문에 동그라미, 나 숙제했는데 다 맞아, 이 동그라미 하는 재미 같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 결국에는 그게 그 학생들의 성적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저 선생님 괜찮은데? 싶으시면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